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페이지 166쪽입니다. 접속사 부분이고요. 이제 문장을 길어지게 하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문장이 가장 길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자, 접속사. 자, 먼저 접속사 하면은요.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등위 접속사와 그리고 종속 접속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 전에 어쨌든 얘네들은 접속사죠. 접속사라는 거는 연결을 해주는 거다. 뭐 단어든 문장이든 구든 다 연결을 해주는 게 접속사인데 그 안에서 이제 나눠보는 거예요. 자, 먼저 등위 접속사, 등자가 같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같은 것을 연결하는 접속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종속돼 있다는 말 한자어 그대로예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 종속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따로 있고 종으로서 포함을 시키는 거다, 연결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먼저 166페이지에서 배울 부분은요. 요 등위 접속사 부분입니다. 자, 166페이지 보세요. 자, 등위 접속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and, 그 다음에 or, but 이렇게 지금 써있죠. 그리고 so, for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봤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게 바로 등위 접속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나오는데 여기에 포함이 돼서 상관 접속사라는 게 나와요. 보통 이제 등위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데 등위자는 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상관 접속사라는 게 있는데 등위 접속사에 크게 보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경우예요. 왜?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이 and나 or이나 but 같은 애들이 다 여기 포함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하나의 부분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크게는 등위와 종속이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할 게 없어요. and or but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부분이 이제 가게 되겠죠. 종속 접속사에서. 자, 먼저 등위 접속사 and or but 하나씩 책으로 볼게요. 등위 접속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시험 문제랑 연결되는 부분이 딱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연결해주는 거 A나 or이나 and나 or이나 but이 연결을 해주겠죠. 이렇게 A와 B를 연결을 해주는데 그 A와 B의 문법적인 속성이 동일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표시를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품사, 문법적으로 대등한 구절 이것들을 연결시킨다. 먼저 품사가 동일해야 된다. 그 말은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킬 때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킬 때 얘네들의 품사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죠. 품사가 같아야 된다. 단어가 아닌 거, 단어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거, 구가 있겠죠? 그리고 절이 있겠죠? 자, 구 중에서도 투부정사구, 뭐 전치사구, 그리고 동명사구 등등등등 종류가 많잖아요. 즉 아무구나 막 갖다가 붙이라는 게 아니고 투부정사는 투부정사구끼리, 전치사구는 전치사구끼리, 동명사구는 동명사구끼리 이렇게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끼리 연결을 시켜줘야 한다. 이게 바로 영어에서의 원칙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절도 같은 절끼리, 절이랑 구랑 연결시키면 균형이 깨져요. 그런 균형을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 이 개념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막상 이제 시험 문제에서 모든 문법들이 다 섞여 있는 데서 이게 하나가 딱 나오면 또 찾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일수록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죠. 자, 그래서 and 먼저 볼게요. Susan is young, enthusiastic, and diligent.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켰어요. 세 개를 and로 연결시켰으니까 앞부분은 and를 빼주고 뒤에 한 번만 써주면 되겠죠. 자, 어쨌든 요 young과 enthusiastic과 diligent의 속성이 어때요? 단어라는 것도 같지만 이 단어 중에서도 형용사라는 품사가 다 같아버리죠. 이렇게 같은 품사를 연결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the work is steadily and secretly done. 자, 원래 문장은 the work is done 이거죠. work is done 됐는데 어떻게 됐는데 secretly 하고 steadily 하게 done 됐어요. 이걸 이제 꾸며주는 부사가 온 거예요. 그죠? 자, 그 부분을 두 개를 써주고 싶어서 이 부사를 연결해 줬는데 steadily and secret 이렇게 품사를 바꿔주면 안 돼요. steadily and secretly 하게 품사를 똑같이 연결을 해줘야 이 똑같은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돼버리죠. 자, 그래서 동일한 부사로 연결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I don't know where to go and when to start. 여기서 where to go와 when to start가 뭐예요? 의문사 구 중에서도 여기 안 쓴 의문사구죠. 의문사구. 그러니까 의문사 플러스 when to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구가 되겠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구에서 얘가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 투부정사 할 때 배웠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다가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구인데 여기 또 and를 연결하고 그냥 투부정사구를 썼다. 이것도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맞춰주셔야 돼요. 맞춰준다,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nd로 볼 다른 용법들에 자, 지금 배운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에 명령문 and 이거 참 오랜만에 보는 거죠. 기초 부분에는 이제 하나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는 뜻으로 볼게요. 명령문 and 하면은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자, 5월이 나오면 뭐뭐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다 배웠죠? 그걸로 한번 조건의 의미다 라는 거 짚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여기 좀 특별한 동사 go, come, try, see, write, send, etc.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류의 동사들 그러니까 그때그때 나오면 그냥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런 류의 동사들이 an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오면 마치 to하고 이 역할을 하는 거랑 똑같다 이 소리예요. an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이 역할과 똑같다. 왜냐? 자, come and see me tomorrow 라는 지금 예문을 봤는데 come 와서 나를 봐라 뭐 이렇게도 봐도 되는데 나를 보러 와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come to see me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역할까지도 관용적으로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틀렸다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로 지금 나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try and do it better 이것도 마찬가지로 try to do it better가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되는 관용적으로 쓰였다 이 말이고요. 자, 그리고 3번의 단일 개념일 때 여기 봅시다. 두 낱말이 and로 연결돼서 하나의 개념을 나타낸다. 자,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명사 부분에서 좀 많이 볼 텐데요. 이런 것도 그냥 암기사항이겠죠?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and로 연결됐을 때 그냥 이 자체가 단일 개념으로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 개념으로 봐서 단수 취급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당연히 명사 파트에서도 나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all work and no play 이거는 그냥 관용적으로 속담에서도 그렇고 너무 많이 쓰이는 말인데 일만 하고 놀지 않는 것을 그냥 하나의 쌍으로 일하는 거 따로 놀지 않는 거 따로가 아니고 그냥 하나로 쓰기로 관용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단수 취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cup and saucer 자, 이 말은 컵 따로 saucer 따로 이게 아니고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받침 접시가 딸린 그런 잔 있죠? 그거를 말할 때 우리가 요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 여기 관사가 하나가 없죠? 그죠? A cup and a saucer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a cup and saucer 이렇게 관사가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단수 취급을 하나로 봐서 단수 취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a watch and chain 여기도 역시 줄 따로 시계 따로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관사를 따로따로 써줘야겠죠. 여기서는 줄 달린 시계 그러니까 하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사 하나 a watch and chain 이렇게 써줘서 단수 취급을 해주면 되겠죠. 자, 명사에서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He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and with no honors too. 자, 여기서 요 말이 게다가 이런 뜻이에요. 게다가 자, he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이것도 되게 대단한데 그것도
우등으로 졸업했대. 자, 요런 말을 하고 싶을 때 and 하고 to를 써줬는데 그게 게다가의 의미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 관용적으로 그냥 봐두시면 되고요. 뭐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가 뭐 어렵게 나올 수는 없겠죠. 그냥 관용적으로 이런 말이 있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167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 or이 나오죠. 이것도 and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you or I. 자, you라는 대명사에 맞는 품사, I라는 대명사죠. 자, 그래서 같은 품사가 지금 와줬네요. 너 혹은 내가 should go. 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고. 여기서는 지금 should가 왔으니까 전혀 뭐 그 동사를 맞춰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I enjoy. 자, 이번에 enjoy하고 뒤에 뭐가 나왔어요? 목적어로 reading books라는 목적어. 이거는 구죠. 동명사 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다 이것도 똑같아요. 동명사 구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뒤에 똑같이 동명사 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와줘야겠죠. 그래서 ride to ride도 안 돼요. riding a bike 이렇게 동명사구가 와줘야 돼요. 이거는 and랑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똑같은 품사나 똑같은 구, 똑같은 절이 온다. 자, 그 다음에 또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 보시면 아까 했었죠. 명령문 and 했었고 명령문 or 하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기초에서 우리 많이 봤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게 5월이 또는 이란 뜻이 아니고 즉 다시 말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 이 자체가 뭐 문법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자, 이거 어디다 써먹을 수 있냐? 독해 부분에서 자, 요런 식으로 나오면 즉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곧 A는 B라는 소리죠? 자,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냐? A라는 단어를 몰라요. 내가 너무 어려워서 모르는데 여기서는 알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알아도 다 해결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면 이거 또는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거를 해결을 못하겠죠. 하지만 동격이란 걸 알고 나서는 해결이 가능하겠죠. 이게 같은 말하는 거구나. 그럼 난 단어 하나만 알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독해에서 참 유용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자, she has been studying botany. botany란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식물학을 공부하는데 즉 the study of plants. 이것도 식물에 관한 plant란 말은 또 되게 쉽죠. botany는 어려운데 plant는 쉽잖아요. 식물에 관한 study, 학문이다.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써주면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건 독해에서 잘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 5월이 동격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양보도 되는데요. 자, rain or shine, he searched for the treasure. 자, 여기서 rain or shine 이 자체가 독립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비가 오나 맑으나, 그러니까 비가 오던지 혹은 맑던지 간에 all the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he searched for the treasure. 이거는 문맥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고 문맥에 맞으면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ut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but은 등위 접속사의 역할과 종속 접속사의 역할을 두 개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 먼저 등위 접속사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러나 역접을 컨트라스트를 나타내는 그 관계를 나타내주는 but입니다. 그래서 however, yet 이거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이건 다 아실 테고 이제 종속 접속사로 가봅시다. 사실 이 종속 접속사도 간간히 나오면서 그 군데군데 조금 해본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no one is so old, but he thinks he could live another year. 이걸 but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no one is so old랑 그러나 he thinks he could live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좀 이상해지겠죠? 여러분들이 문맥을 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 의미가 이상한데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맞냐? 자, 누구나 1년을 더 살지 의문일 정도로 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즉, 여기서 but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요. 뭐뭐를 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써주세요. 종속 접속사 but에서 뭐뭐를 뭐뭐를 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요 뜻을 가진 종속 접속사 that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같은 걸로 이제 바꿔봤죠? 그래서 no one is so old. 자, so와 that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죠? No one is so old that he does not think he could live another year. 자, 이렇게 우리가 원래 알던 거 그냥 평범한 걸로 풀어봤더니 자, 줄을 한번 쳐보세요. that 뒤에 not이라는 애가 딱 튀어나왔죠. 아까 not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He thinks he could live another year. 이라고 나왔고 여기서는 he does not think. 차이가 요거 하나죠? 즉 여기서는 but이 the 자, 요 뜻이라는 거예요. 뭐뭐를 하지 않을 정도로 해석이 되면서 역시 또 not을 포함을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밑으로 가봐. 여기 지금 but하고 not that으로 돼 있는데 이 순서가 좀 바뀌어졌죠. 그죠? 바꿔주시고요. It never rains but it pours. 이 부분 좀 관용적인 것도 보시면요. It never 이라는 애가 여기다가 줄을 쳐주세요. never에다가 It never rains but it pours 란 말은 자, never A에 해당하는 부분이 rains가 되겠고 그 다음에 pour, B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pours가 되겠죠. 이 pours가 되겠죠. 자, 그 말은 A 할 때마다 그러니까 rain 할 때마다 pour 퍼붓는다. 그러니까 비가 한번 내리면 퍼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never가 있다고 해서 밭 자체에 not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not 나오면 이중 부정이 돼서 긍정이 돼버리죠. 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비가 한번 내리면 억수로 퍼붓는다. 요렇게 관용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not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never가 not이 만나서 없어졌다. 더 강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we would have fallen. 자, 여기서는 지금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그죠? would have fallen but that 나오고 he caught her. 자, 여기서 but이 곧 뭐를 뜻하냐? if와 not을 뜻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116페이지에서 배웠어요. 자, 116페이지 가시면 여기에 우리가 했던 부분 그대로 나오고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에 포함이 되는 거. 그럼 그 뒷부분은 뭐야? Daddy caught her. 자, 이 부분은 직설법 과거가 되겠고 그 앞에 부분은 가정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꼭 116쪽에 가서 복습을 해보세요. 가정법 부분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there is no rule but some exception. 자, 여기서도 또 not을 갖고 있는 거고 자, 얘는 보세요. 여태까지는 지금 but 뒤에 제대로 된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들이 나왔죠. He thinks 이런 but he pours.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종속 접속사였고 그래서 there is no rule but 얘는 뒤에 주어가 없네요. 불안정하네요. 즉 관계대명사 역할을 한다. 유사 관계대명사 역할을 한다 해서 우리가 유사 관계대명사에서 배웠습니다. 이것도 자,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as some exceptions. 근데 but은 not을 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외 없는 법칙은 그러니까 but부터 exception까지 가로를 치시고 rule을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로치시고 여느 관계대명사처럼 룰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 그러니까 즉 얘가 원래 관계대명사로 태어난 애가 아닌데 이렇게 관계대명사 역할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좀 이제 고급으로 가는 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접속사, 등위 접속사로서의 but 만 알면은 초기초인 거고요. 이제 공무원 시험을 제대로 칠 수 있게끔 하려 고급 단계까지 배우는 건 이런 but의 다양한 용법들까지 아우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but만 따로 정리를 해놨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 여기저기서 배웠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거 보면은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관용적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기초 부분에서 이제 했던 부분 말고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를 이해가 안 간다고 표현을 해요. 이제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몰랐던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그걸 잘못 생각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관용적 표현은 그냥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태반입니다. 그냥 그대로 익혀두셔야 돼요. 이것도 but의 다른 용법들을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부분이니까 꼭 익혀두시고요. 이걸 총 정리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68페이지로 가셔서 또 but이 되게 쓰임새가 많죠? 자, 이번에는 접속사가 아니고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이것도 배우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전치사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래서 자, they all went to the party but me. but이 접속사인데 me만 나왔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 but이 전치사로 쓰였구나.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죠. 그래서 me라는 대명사가 왔습니다. 여기서는 그럼 전치사 나를 제외하고 라는 뜻으로 쓰였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또 부사의 뜻도 있어요. 자, 부사로 쓰였을 때 단지, 다만, only와 같은 뜻이 되겠죠. He's but a child. 자, he's only a child랑 똑같죠? 아이고,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다 구분해요? 이거는 문맥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많이 보면서 익혀가는, 그러니까 체화시켜가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이 문법책을 한 번 내가 읽었다고 해서 그거를 적용하기도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게 관용적으로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so와 for. 자, 얘는 두 개 다 비슷하게 결과나 이유의 뜻을 나타내. 그래서 so 하고 그래서 결과고요. for는 그 반대로 그 결과에 대한 이유가 되는 뜻이겠죠. 그래서 인과관계에 관련된 거라서 두 개를 묶어봤습니다. 자, you worked hard. 너는 열심히 일했어. 자,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so you succeeded in it.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공을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인이 앞에 나왔고 so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접속사로 그렇게 쓰인 거고. 자, we rarely stay in hotels for we can't afford it. 우리가 호텔에 좀처럼 묵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엔 결과가 되는 거고요. for 다음에 나오는 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자, CF에 보시면 이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for는 회상적 부가적으로 원인 이유를 설명하므로 문두에 올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무조건 for 해서 우리가 이유 뭐뭐이기 때문에란 이유에서 회상적 부가적인 원인이란 소리.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 말과 같은 거예요. We can't afford it.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얘를 하지 못했다. 얘가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즉 부가적으로 붙었다란 말이에요. 주절이 더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에 잘 오지 않는다란 뜻입니다. 문제 올 수 없고요. 근데 before는 결과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원인 이유를 설명함으로 문제에 올 수 있다. 사실 회상적이고 부가적인 거랑 결과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 원인 사실 구분하기 힘들죠. 우리 그냥 언어학자도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for는 보통 이제 문제는 잘 오지 않고 because가 원칙적으로 문제에 온다. 사실 근데 영어를 보다 보면 그걸 또 어긴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원칙을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렇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 so for까지 다 마쳤는데요. 5번이라고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나 해주세요. 5번이라고 추가를 해주시고 yet 하나를 더 써주세요. yet. 자, 요것도 등위 접속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yet이라는 애가 우리 시제할 때, 특히 현재 완료 시제할 때 봤었죠. 그 yet은 접속사가 아니었죠. 얘는 부사로 쓰일 때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등위 접속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여기서 yet은 그러나라는 의미, 역접의 의미가 됩니다. but처럼. 그래서 I am sleepy 하고 자, 요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졸려, 나는 잘 수 없어. 두 개가 뭔가 반대 관계죠. 역적 관계, 역설적이죠. 그럴 때 여기다가 yet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나는 졸려 하지만 나는 잘 수 없어 할 때 쓸 수 있는 거. 밭처럼 쓸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까지 추가를 해주시고요. 요게 바로 등위 접속사.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 자체만 보면은 정말 쉬운 내용인데, 아주 쉬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 문법 사항이 동일해야 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밭이 여러 가지 용법이 있다라는 것도 주의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등위 상관 접속사가 16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등위 상관 접속사도 등위 접속사의 일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뭔가 서로 상관이 있는, 관계가 있는 애들이 나왔다 해서 상관이란 말을 더 붙여준 거고,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 맞물려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주시고
봐둘게요. 자, 얘도 등위 접속사예요. 그죠? 등위 접속사니까 원칙적으로 연결해주는 게 문법적으로 동일해야 된다는 건 똑같아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도 거기다가 품사, 동일한 품사 줄쳐주시고 문법적으로 대등한 구절 이것도 줄쳐주세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both A and B. 자, 우리가 원래 both란 말 없어도 A and B라고 연결시키면 A, B 두 개 다 말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계를 더 강조해 주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both예요. 그래서 관계를 더 강조해 주려고 붙여주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A와 B 둘 다란 말인데 그럼 여기에 셀 수 있는 뭐 이것과 이것 둘 다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만 올 수 있냐?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다 올 수가 있어요. 구도 올 수 있고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고 절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법적인 게 동일한 거 오는 것만 지켜주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frogs can live. 여기서는 지금 frog가 개구리가 live 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 both in water and on land.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A와 B에 해당하는 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네요. 그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왔으니까 똑같이 B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와야 한다. 요런 소리가 되겠죠. 그죠? 자, 이 both를 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frogs can live in water 이 문장이랑 frogs can live on land 요 두 문장이 되겠죠. 이 두 문장을 합쳤을 때 frogs can live in water and frogs can live on land 이 두 문장인데 자 지금 굳이 frogs can live라는 이 세 단어가 굳이 똑같은 거를 써줄 필요가 반복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빼고 frogs can live in water and on land인데 둘 다라는 말을 강조해주고 싶어서 both를 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아까처럼 동일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 both Rachel and Susan live in Seoul. 이번에는 주어 자리였네요. Rachel과 수잔이 서울에 삽니다. 여기서 어쨌든 간에 둘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다 뭐가 돼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 자리에 와도 동사는 그냥 복수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both A and B 요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자, 얘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명사일 때는 명사 역할을 할 때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또 그 보어 자리 다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자, 그리고 또 요 A와 B의 동사도 행동에 대해서도 both live, both eat and run 이렇게 먹으면서 달려. 이렇게도 쓸 수 있어. 행동에 대해서 동사를 갖다가 그렇게 both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구로 표현할 수 있고 절도 표현할 수 있고 다 됩니다. 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either A or B 이제 뜻만 달라지는 건데 이것도 원래 우리가 A와 B 둘 중에 하나를 말할 때 A or B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우리는 A와 B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아는데 그걸 그 관계를 강조해 주려고 뭐가 붙었습니까? either이 붙었습니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either의 짝꿍은 or.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다가 nor 써놓으면 안 되는 거.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짝꿍을 잘 매치시키는 거. 역시 얘와 얘의 문법적인 관계가 동일해야 한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라 그랬죠. 얘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번에는 이거 하나만 말하는 거예요. 두 개 다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수가 되겠죠. 자, 근데 그럼 그 단수를 어디다 일치시킬 거냐? 여기 보시면 주어 자리에 왔을 때는 무조건 동사 가까운 쪽이에요. 얘에다가 일치시킨다. 동사랑 가까운 쪽에다가 일치시켜서 자, 여기가 단순히 단수뿐만 아니고 대명사 I, she 이런 게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she가 왔다, she에다가 맞춰준다. I가 왔다, I에다가 맞춰준다. 이렇게 B에다가 꼭 맞춰주셔야 합니다. 주어 자리에 왔을 때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주어 자리가 아닐 때는 생각할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예문 보시면 either you or she. 자, 가까운 쪽이 she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she가 가까운 쪽이니까 she are이 아니고 she is. 이렇게 동사를 is로 맞춰주셔야겠죠. 자, 3번에 보시면 자, 이번 neither이에요. 똑같아요. A nor B에서 neither의 짝꿍은 nor이다.
짝꿍은 no월이고 둘 다 아니다라는 의미인데 역시 주어 자리에 왔을 때는 가까운 쪽에 일치시킨다. 자, 여기서 예문을 보시면요. Neither she nor I에 가깝죠. she가 아니고 I가 가깝죠. I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have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조금 길어집니다. Not A but B. 자, 이번에는 A가 아니고 B 이런 뜻이 되겠죠. 역시 A와 B 문법적인 사항 동일한 것들 올 수 있고요. 자, He lives not in New York but in LA. 그러니까 He lives not in New York but LA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법적으로 동일하게 전명구가 왔으면 전명구로 지켜주고 뭐 투부정사구가 왔으면 투부정사구 단어면 똑같은 품사 맞춰서 단어 이렇게 써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A가 아니고 B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가장 긴 등위상관 접속사. 여러분들 다 이제 줄줄 외우시고 계실 거예요. Not only A, but also B인데, 자, 여기 가로가 어디가 있어요? also에 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but을 생략하지 않도록, but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but을 생략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요겁니다. 생략할 때 also는 생략 가능한데, 여기서 but은 생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also를 생략해서, Not only A, but B as well. 이렇게도 쓰여요. 써보세요. also 생략해서 but, B, as well이 뭐예요? 뭐뭐도, to의 의미죠? 그러니까 not only A, but B as well. 이것도 또한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뭐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생략해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뭐예요? A뿐만 아니고 B도 이렇게 말할 때는 A가 더 중요하겠어요? B가 더 중요하겠어요? B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또 이 덩어리가 not only A but B 이 의미 한 덩어리죠? 얘가 주어 자리 또 왔을 때는 어디다 일치시킨다? 똑같이 중요한 B에다가 일치시킨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not only A를 위주로 생각을 해봤을 때 not only A but also B, 이게 A뿐만 아니고 B도라 그랬죠. 이거를 똑같이 이제 as well as로 고칠 때 아까 그냥 as를 붙여준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as well as를 붙여줬을 때 B as well as A가 되는 거예요. 자, 뜻은 똑같아요. A뿐만 아니고 B도. 여기선 중요한 게 뭡니까? 얘가 중요해요. 즉 as well as A가 그냥 전치사처럼 붙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동사는 얘가 주어로 왔을 때 동사는 어디다 일치시킨다? 역시 B에다가 동사를 일치시킨다 이 소리예요. 여기 뒤에 B, 여기 앞에 B 이거를 꼭 지켜주세요. 자, 꼭 말씀드렸으니까 꼭 지켜주십시오. 자, 예문을 보면요. Not only the sons but also the farmer. 자, 여기선 이게 주어 자리에 왔네요. 마침 그죠? 주어 자리에 와서 자, B가 어디예요? The farmer. 이게 주어죠. 이게 B죠. 그러니까 자, son들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 농부도 그래서 농부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치시켜서 feeds라고 동사를 일치시켰네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걸 바꿔 as well as로 바꿔보면 the farmer as well as the son, as well as가 이렇게 삽입처럼 껴든 거라고 가로를 쳐놓으라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밖에 안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farmers 하고 여기다 연결을 바로 시켜서 farmers feed the animals every day. 이렇게 B에다가 맞춰준다. 자, 그 다음에 he's famous. Not only Busan but also in Seoul. 역시 마찬가지로 A와 B의 지금 전치사구로 in Busan, in 서울 이렇게 나와줬죠. 자, this book is not only interesting but also educational. interesting 형용사, educational 형용사. 형용사로 맞춰줬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바꿔보면 the book is educational as well as interesting. 중요한 게 뭐다? 여기서는 educational 하다라는 거를 강조해주고 싶은 거니까 그걸 꼭 순서를 지켜주셔야겠죠. as well as를 썼을 때. 다음에 this book is not only interesting but educational too 라고 또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문 하나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예문으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지금 이 A에 들어가는 부분과 B에 들어가는 부분이 다 지금 뭐 구 아니면 단어였죠? 근데 이 부분에 절을 넣을 때, 자, 절을 넣을 때 아주 간단한 절로 해봅시다. 그냥 문장만 갖추고 있는 거. 자, 간단한 거를 써보면요. 자, 요런 문장이 있고요.
자, 요런 문장이 있어요. He's smart and he's honest. 요 두 문장이 있는데, 자, 이거를 그는 스마트할 뿐만 아니고 honest하기까지 이렇게 써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럴 때 not only 하고 A에 이거 들어가고 B에 요거 들어가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not only 자, 이렇게 쓰면 될까요? 자, 이 부분은 또 이제 나중에 도치 부분이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 부정어구, not 같은 부정어구가 앞으로 나가면 도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is, he.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일반 동사라면 조동사가 앞으로 나오겠죠. 여기서는 그냥 비동사니까 이렇게 그 비동사와 주어의 자리가 바뀐다. 그러니까 조동사와 주어의 보통 자리가 바뀐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절이 왔을 때에는 그렇게 이게 부정어구가 문제에 나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바뀌어버린다. 순서가 그거까지 알아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등위 접속사까지 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남은 거는 종속 접속사. 이 부분이 이제 할 게 많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